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4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경륜과 세상 읽기 53회인데요. 작은 제목으로 근현대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근현대사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온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간단하게 큰 원칙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거나 또는 미흡하다거나 하면서 그런 쪽보다는 전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큰 원칙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근현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미결의 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결과가 뒤집히고 역사 판단이 정반대가 돼버리고 법률 관점도 정반대가 돼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러한데, 북한과 관련시키고 주변 세계랑 관련시킬 때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다수의 횡포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끝날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는 우리 신자들이라면 퍽 조심해야 돼요. 우유부단하더라든가 중도에 서려는 말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를 냉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입속 또는 자기 집안의 어떤 피해를 봤다, 또는 자기 어떤 학연, 지연에 쏠려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같이 생각하면서 역사의 뒤안길을 짚어보고 지금을 똑바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현대사 문제가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을 알고 감히 앞날을 조금씩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의 쟁점 중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역적, 이른바 흔한 말로 친일파, 친일. 그 다음 또 주사파, 일명 주사파인데 저는 짝퉁 주사파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주체사상파, 주체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의 그 가르침, 그것을 이제 따른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이 정반대에 속하는 말이에요. 부의 역적은 일본한테 친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사파는 부의 역적에 속한 사람이 딱 볼 때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이 주사파고 볼 때 부의 역적은 완전히 일제히 그냥 개가 돼가지고 동족을 아주 능멸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부의 역적과 주사파. 다른 말로 말하면 항일. 반공. 주사파가 항일 쪽에 겉으로, 겉모양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면 이거는 이제 부의 역적에 속한 자들이 항일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아주, 그러니까 부의 역적은 극우, 주사파는 극좌라고 아주 온건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양극이라는 거예요. 양극은 통한다는 사실, 역설 같지만 그걸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게 국내 문제만 가진 이 낱말 뜻을 새길 수가 없어요. 확대해야 돼요. 최소 19세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16세기, 15, 16세기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판이 커요. 그러니까 내 학연지연 이 속에 걸려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당했다, 누가 우리 집안을 씨를 말렸다, 그 한풀이에 빠지면은 그 한풀이를 혹시 해결한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파급이 상상 못해요. 어지럽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잘해서 다시는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역사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한다는 느낌을 받고, 정권 바뀌면 또다시 아주 나를 보복했을 것 같아서 재반격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공명정대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 판단만 선이고 정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야, 이런 시대의 한계를 우리가 어찌 누가 완전히 뛰어넘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특히 믿는 데는 교회들이 이걸 잘 모르면 엉망진창이 돼요. 양극, 극자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린 지금. 차라리 없는 것만이 못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었다면, 가톨릭이 없었다면,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빗나가지 않았다면 나라가 과연 이 짝이 났을까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이용하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짜들을, 가라지들을 뿌락질해가지고 이용한다고요. 정권에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 이속으로 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가짜들이 거기에 부와 뇌동해가지고 짝짝꿍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너무나 무거운 주제고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보다도 양쪽의 성향을 또한 잘못된 것과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조금 살짝 다루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더운 삼복도에 막바지를 지금 치닫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복이 얼마 안 남았죠? 말복이 이제 입추 지나서 있습니까? 입추 지나서 3일, 8월 10일이 말복이고 8월 7일이 입추예요. 이젠 뭐 더위도 한두 주 남았어요. 자, 제가 계속 이제 이 글을 올렸는데 큰 제목이지만 자꾸 깨닫고 생각하는 대로 자료들을 검토해 가지고 큰 건 우리 배달결례랑 세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동서양쪽의 문사철을 조심스럽게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는 지금 연방 당장은 안 되니까 당장 하나가 되면 수많은 피를 수천만 피를 뿌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 연방의 방식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하나였는데 외세 개입과 내부 반란으로 지금 크게 두 쪽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이게 해외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해외도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전후는 빼버리고라도 겉으로 일제가 우리를 능멸한 그 35, 6년인지 70년인지 그 넘어서 가지고 해방 문제가 있어요. 해방 뒤에 이것을 해석할 때 6.25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남북이 다 관련됐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북한과 관련되는 주제가 바로 나라와 정부 관,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 관, 이 문제예요. 이게 계속 이제 제가 살짝 거론하기도 하면서 물결 치듯이 점점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 틀을 갖다가 일단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낱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문제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로 말하고 듣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진 않아요. 식구끼리도 안 통하는데 자기 자신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남과 사이에서 또 이념의 차이, 역사관의 차이, 언어간의 차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극단에 빠지지 마시고 조급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양쪽에 서로 인내하고 참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잘했건 못했건 손해건 이익은 그런 관념에 빠지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되풀이되는 사관은 좋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사관 쭉 대동화합하는 그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경에 말할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는 안 돼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을 영향하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 세상 욕심꾸러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슬기롭게 인내하고 참되 뚜렷하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대의 명분을 쌓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대한제국과 광복 전후, 경임난 전후 이걸 이제 깔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고 치고 이걸 알아갈수록 내 지난날 관점이 결론이 바뀌어요. 가다듬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보되 올바른 글, 정확한 그 해석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야 돼. 아무리 성경을 디밀다고 해도 성경관이 천차만차기 때문에 그 성경관 때문에도 이 세속사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해서 엉터리 방송 정반대가 되기도 해. 이 종교가 참 문제예요.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은 극히 적습니다, 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제고 악용당할 가능성이 많고 이 타락한 종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중세 로마 카톨릭이 모든 그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처참한 것이 오늘날 현대사에도 모든 정치 독재 가운데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남북 문제인데 남북 문제 중에 지금 우리 남쪽 얘기를 오늘은 좀 하는 건데 이 남쪽이 남쪽 하나로 돼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 남쪽에서 벌어진 이 해방 38선 이후 휴전선을 거쳐서 지금까지 현재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데에서 벌어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양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그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주도권을 잡았다는 몇몇 자들이 돈을 갖고 힘을 가진 자들은 깔깔거릴 줄 몰라도 걔네들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요. 믿음이 있건 없건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이 혼란의 와중은 모든 인간들이 알 것을 모르고 그릇 판단했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지니고 보복감, 원한감 그런 것들이 나라 사이에 종족 사이에 개인 사이에 꽉 편만하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나 전제하지 않으면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다 그냥 입속 챙겨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부화 내동하고 이중간첩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악용당하는 줄 모르고 나라를 팔아먹는 4대 매국의 위치에 처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이 벌어집니다. 모르고 빠져서 거기에 아주 원흉이 되는 자가 있고 알고 빠졌다가 돌이켜서 정말 돌아오는 아주 극히 적은 수의 전향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향자들이 100%가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군도 없고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돌아다니는 말 중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관련된 거예요. 이 안에서도 동서남북으로 4분 오열되어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겉으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기 때문에 합종 연횡이라고 하는 구한말 또는 그 근대에 있었던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크게 작게 세계를 봐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은 단순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용당해요. 생각이 깊지 않으면은 극단주의자가 돼요. 에고이스트가 된다고요. 자기 독단에 빠지기 참 쉬워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실패작이. 자기 혼자 어떻게 세계 역사의 종국을 끝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린 길어야 70살, 80살 살다 가고 마는 거예요. 뒤집히고 또 뒤집힐 수 있고 지구 자체가 멸망을 할 수 있는 그 날도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나가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알아요. 얼마나 알고 선을 행해 얼마나 하며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혼자 용 빼는 재주 없죠. 그러니까 패거리를 이루는데 이 패거리가 나쁜 패거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좋은 패거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또 패거리에 끼지 못하는 그 왕따 당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동족이
딴 나라 사람보다 결의가 그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결의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야. 국수주의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닙니까? 단 중심이 반듯해야 돼요. 사상의 노예가 돼야 돼. 사상이 없으면 안 돼요. 헤아림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는 없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역사관. 지난날 역사를 어떻게 알아야 다. 왜곡이 계속되는 게 지난 역사라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출처나 원본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연성을 두고 우리가 다 모르고 또 내가 모른 만큼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만 하겠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런 거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게 사실 참 그런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요. 뭔가 한쪽에 내가 치우쳐서 뭔가를 해야 정말 된 것 같고 자기 존재 값어치가 빛나는 것 같고 후회 없는 삶을 산 것 같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20살 때 다르고 50살 때 다르고 70살 때 다르고 벌써 생각 판단이 달라지는 게 보통 평범한 무지랭이들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범죄를 많이 저주고 독재를 쓴 사람들은 약해요. 약하다고요. 불안하. 그러니까 욕심들을 막 강성을 하는 거예요. 약해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한번 사람을 죽이면 눈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라고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엔 별별 짓들을 많이 하고 사람의 세상만이 아니고 영계가 있어가지고 악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휘어잡히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게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을 조심스럽게 현대사부터 해서 근대사까지 해서 고대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은 거죠. 차근차근. 현재 나타난 지도, 현재 나타난 나라 이런 것들을 일단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뜯어 고치고 정말 엉터리면 그건 나중에 이제 힘을 길러서 원상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한 세대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 잡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만하게 일하고 판단하고 설치를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예요. 30년. 20살 때부터 50살, 30살 때부터 60살, 늦가기는 40살부터 하면 70. 그 이상은 벌써 50만 돼도 그 경륜 가지고 그 뒤 한 10년 정도 공직에 맡겨주면 좋은 거예요. 지금 30, 40대가 뭐를 합니까? 머리통이 텅텅 벼 있는데 끼리끼리 노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안 그렇습니까? 50, 60을 잘 사는 사람 정직한 고백을 들어도 자기는 꼬마둥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80, 90 된 사람 앞에서는 꼬마예요. 꼬마. 사람이 거기라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아니 성실해야 된다고요. 자, 남북 문제 보면 우리 남쪽에서 볼 때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을 볼 땐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또는 미국의 괴뢰 그런 말을 쓰니까. 아무튼 우리 남쪽 중심에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의 처지에서 북을 보고 북의 공산당과 그 정부 수립에 대한 거. 물론 이거 두 개는 다 남쪽에도 관련되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이걸 하나 우리 정말 조심스럽게 풍부히 자료를 또한 깨달음을 정리정돈을 해석을 수립해 나간다고 보고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미 군정과 남노당이 대일구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상해파가 있고 미국파가 있고 또 등등 이런 여러 파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미 군정청이 있었고 남노당 인민위원회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료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료가 지금 많이들 공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결론 내지 말고 어느 만큼 여지를 두고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확실히 안다는 것도 뒤에 자료가 나왔을 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예요. 경륜이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헬란 말로 할 때 오이코
노미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는 집이란 말이죠. 사회, 가정, 나라, 어떤 틀인데, 그 다음에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잣대예요. 뭐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원리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노미아.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 어떤 잣대, 원칙 가지고 목적 가지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의 헬렌 말에 있는 걸 갖다 경륜 그렇게 새겨요. 또는 이걸 오이코노미아가 일반 돈 관련된 데서는 경제나 경륜 뭐 같은 말인데 이제 어느 분야에서 쓰냐에 따라서 조금 그 식임새 뉘앙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방대한 겁니다. 이거 세계를 놓고 유엔을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남북을 놓고 어떤 조그만 구멍가게를 놓고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무슨 뭐 거대한 국제 일만 하면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 자체가 오이코노미 이게 집이잖아요. 오이코스가 집이라니까요. 집 알잖아요. 우리 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또 나가면 이웃이 있고 또 더 나가면 다른 교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자 신을 아는 경우 사람도 어느 한쪽 사람을 치우치면 안 돼요. 모든 종류의 사람 잘했건 못했건 깡패건 서인군자건 빨갱이건 파랭이건 전체를 그 사람 속에 넣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면 빗나갑니다. 빗나가면 싸움 나고 마침내 스스로 자신이 자멸하게 돼 있어요. 조심합시다. 자, 오늘 우리 이거 이방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 군정과 남노당. 해방이 1948년 8월 15일. 참 45년. 죄송합니다. 194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76년 됐어요. 거의 76년. 그렇죠?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 3주 정도 모자란 딱 76년째예요.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세대, 두 세대. 한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거닐었을까? 한 세대에 있는 언어관, 역사관, 사상관이 그 두 번째 세대는 또 어떻게 거닐었을까? 한 세대도 알기 어려운데 두 세대 알아야 되니까 참 우리의 직무유기에 무책임이 너무나 커요. 대한민국을 볼 때. 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할 때 1945년 8월 15일 미군이 9월 7일쯤 들어왔다고 치면은 북쪽엔 이미 소련이 8월 3일 날 뒤늦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 대일 선전포고 하면서 왔다고 하는데 이미 7월 어느 날 북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느 문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7월이 됐건 8월이 됐건 미국보다 보름이든 뭐 한 달이든 그 앞서 북한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북한의 기록은 이미 북한 정부에서 다 한 뒤에 각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제일 큰 세력은 조만식을 위시로 한 기독교 세력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소련에 이제 밀착되어 있던 김일성, 나머지 뭐 이런 지주급들 또 뭐 다른 뭐 종교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항일에 대한 그런 아무튼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놓고 처음엔 그래서 소련에서도 조만식을 세웠어요.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북한에 들어온 소련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소련의 문제를 안 뒤에는 이 중공과의 관계를 처음엔 소련이 북한에 들어왔다. 약 한 달 뒤에 미군이 들어왔다.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사실. 이 대일 문제가 있어요. 대일 문제. 저쪽에서는 이제 독일 문제, 이태리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소련과 미국이 한 통속인 거예요, 원래 이게.
제가 쓰는 말이 세계는, 세상은 한 통속이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하나라는 얘기.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경륜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은하거나 하나로서 연합해서 성경을 대적한다. 근본은 그런 뜻이에요. 뭐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한 통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바른 믿음이에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이 세상과 야합을 두 마음을 품으면 가짜 신자가 돼요. 가짜 교회가 돼서 그런 교회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1번 타자예요. 불신자보다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성경을 빙자한 가짜 신자들이 세상을 이간질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막 전쟁을 부추기기도 하는, 거기에 이 교회들이 늘 가짜 교회들이 개입해서 판치기한 한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계사를 통찰하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통찰하십시오. 그러면 보여요. 이게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동아시아, 동양권, 서양까지 우리나라 중심에서 볼 때. 근데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는 우리 편.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건 사상이 좁고 좁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망칠 수 있어요. 신앙을,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 없어요. 서양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나쁜 거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로남불. 이거 아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한맺힌 자들, 패권을 불법으로 찬탈한 자들이 내로남불이라고요. 그런 비슷한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한 통속이에요. 내로남불을 비판하건 내로남불을 써먹건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량한 척, 또 지나치게 누구는 악하다고 그런 극단의 말을 피해야 된다니까요. 두루뭉술 하려는 것도 아니고 줏대가 없으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시공에 지배받습니다. 양심에 평강을 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고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공부하고 현재를 공부해서 해결책, 타개책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과거를 알아야 지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야 주변을 알기 때문에, 딴 나라를 알기 때문에,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상은 한 통속이라고 과감히 말해요. 이렇게 안 하면 세계사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멍청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요. 많은 글이나 사상, 이런 세상 돌아가는 책이나 글 중에 거짓말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분별 못하고 거짓말 속에 빠져가지고 망칠 수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에 빠지면 사나워져요, 사람이. 속인다는 것이 하나는 거짓말이요, 하나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딱 찍어서 보셔야 된다니까. 어영부영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할 얘기 많고 시간은 팍팍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38선이 갈라졌을 때 북쪽의 양상을, 소련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소련 아이들이 북한에서 행패 많이 했수다래. 그걸 왜 우리 남한의 짝퉁 주사파는 말을 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해서 그럽니까? 그럼 다시 배워야 돼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마침 그때 우리 80년대 후반인가 언어, 역사 각 분야에 대한 책 해금돼가지고 영인본어를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성경 번역하면 우리말주의를 해보려고 모든 방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국어부터 해서 많은 책들이 영인돼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눈을 뜬 거예요. 저는 그거 보기 전까지 북쪽에는 뿔난 사람 아닌 도깨비 같은 괴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세뇌당했으니까. 리승만이요, 박정희 당시 방공 멸공해가지고, 아니 벌써 80년대 후반이면 제 나이가 30대
넘었습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번역 준비하고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90년부터 출발했으면 그 80년대 후반인데 제가 나이가 30이 넘은 건데 충격이었죠.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북쪽에도 거기는 이제 조선말이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남한보다 우리말에 대해서 더 아주 순수한 쪽으로 연구하고 있네. 그런 느낌 제 첫 인상이었어요. 그다음 거기 뭐 고려사라든가 뭐 조선왕조실록 그런 막 그 역사물도 있잖아요. 야 이런 걸 벌써 다 번역을 마쳤고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걸 보고 또 충격받았어요. 성경 번역하자니 국어, 역사, 철학, 사상,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많은 것들을 섭렵하던 시절이에요. 다방면을 모르면 번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찍찍하는 건 그냥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냥 지금 쓰는 말보다 훨씬 풍부하게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 있는데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눈을 뜨고 또 동양학에 눈을 뜨니까 중공 일본에 대한 또 안목이 넓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한문에 무식한 걸 절감하게 되는 거야. 한문을 모르니까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거야. 서양 문사철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서 저는 원래 깔병파인데 신학으로 개혁파인데 야 이것도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계사를 확대해서 연구하고 세계 철학사, 동양 사상사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어요. 북한의 상황을 전 전혀 모르잖아요. 뭐 제가 금강산을 가봤습니까? 정부에 무슨 민간 단체가 돼서 무슨 구호품을 두고 휴전선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북한을 갈 수 있었습니까? 철도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무지랭이 중에 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해금된 자료들을 통해서 합법 가운데 수많은 걸 보아왔단 말이에요. 북한 영화들이 또 유튜브 통해서 탈북자 하는 걸 통해서 북한 이제 영화 같은 거 본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거기서 쓰는 민간 용어들이 뭔가를 성경 번역 때문에 왜 남한만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 동포들한테 올바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전해서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물론 하나가 되면 좋고 하나가 안 되더라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충실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하자. 제 모토였어요. 기독교 들어가서 왜 전쟁 벌이게 하고 기독교 들어가서 왜 세상 양쪽 사상에 빠져가지고 한쪽을 극단으로 막이라고 저주하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가 북한에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 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소련 얘기도 제가 하는 거예요. 소련 자체를 많이 연구하진 않았지만 소련이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BC AD 10세기 11세기 후 갑자기 나타났다고 걔네들이 세계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족속인지 참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부터 해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전히 우리 옛 영역이라고 어떤 학파에서 상상은 이걸 완전히 접세버린 것 아닙니까? 구한말부터 해서 일제 때 이 우리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딴 쪽으로 허벌나게 능멸당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두 얼굴을 가진 나라예요. 소련 그 후속인 러시아가. 그래서 우리 구한말에 6.25 전후에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후에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중국에 또 이 떼놈들 뒤치기 아니라 일본이 일어난다. 우리 남북이 하나가 돼서 하자는 그 경고였어요. 광복과 이후 38선이 갈라진 전후에 뭐 신탁이니 반탁이니 미소 공동위원회, 소미 공동위원회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요. 대한민국만의 문제만 아니고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들이 이른바 나쁜 말로 말하면 외세들이 여기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남북은 고사하고 남한 안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 전부 다 양쪽에 매국노들이에요. 극단이면은. 아무튼, 근데 남한에는 45년 9월부터 48년 8월까지 3년 동안 미 군정청에서 미군 하지라든가 뭐 그다음 나중 또 딴 사람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군인 정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양극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시각이 있고 남쪽에서도 두 쪽의 시각이 있고 미국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소련과 중공의 시각이 있고 이 남쪽 대한민국을 놓고 이거 다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100% 거짓말들만 했겠냐고요. 우리 안에서 보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명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제 3자 의견을 참고하라는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군정, 남한은 뭐 파벌이 많아요. 크게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미 군정을 맞선 게 남노당이었어요. 남한에 있는 노동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 좀 구분하려고 남쪽 북한 노동당은 오히려 그냥 그 빼버리고 노동당으로 존재한다고요. 물론 남노당이랑 노선의 차이가 있고 칼라의 차이가 있어요. 북한이나 이때 남노당은 또 파벌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한쪽으로 이제 규합이 되는 쪽에 그 피해 역사가 있어요. 남쪽에서는 뭐 숙청이니 뭐 배반이니 하면서 이런 많은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다고요. 안 맞는 말을 쓰면 상대방 들으면 거짓말이 되고 반감을 산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만 말을 해야 돼요. 확실한 걸 말하지 않고 사기치는 건 극우가 돼요. 극우. 또 극좌가 된다고. 이게 나라랑 결의를 망치는 세력들이에요. 극우, 극좌. 사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다. 완전한 사상은 없어. 완전히 뭐 나는 사달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그런 말도 없어. 보통 우리 일제 때 1938년입니까? 그 신사참배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결의했을 때 아니 완전히 일본을 떨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본을 막 100% 그냥 아주 마귀 새끼식으로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극단이에요. 극단. 얼마나 일본을 그 당시 문서들 여러 가지를 연구했다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누구 소리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막 양극으로 갈라져서 서로 그냥 삿대질이고 죽창이라는 소리라고 막 그냥 극한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양쪽으로 둘리다 그냥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게 돼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잖아. 무서운 일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현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기득권 잡은 자들이 천세만세 누리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있죠. 신령권세가 없다고 세상 옛말에 있습니다. 천하일색 양귀비도 땅에 먼지로 돌아갔어요. 자기 당대 자기 할도리만 열심히 해야지 죽은 뒤에까지도 뭔가 옵션을 걸어놓고 죽으면 그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요.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말이지. 좋은 거 바른 것에 놓고 죽으면 멋진 죽음이지요. 보복당할까 봐 신복들을 다 심어놓고 외국에 돈 빼돌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한 맺힌 사람이 막 한 거 하면 이거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극우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반대 극좌가 있는 거죠. 그 말을 오늘 간단히 말했는데 시간이 팍 많이 지났네요. 오늘 조금 약간 세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원칙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고민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군정사에 대한 게
아주 조금 공개되고 있어요. 남로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미군정에 대해서 소련이 공개한 여러 형태의 문서들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럼 미 군정 문서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미흡하구나. 때로는 거짓말이구나. 소련 문서 중에 어떤 건 자기네 좀 유리한 식으로 각색했구나. 어떤 건 우리나라 미군에 대한 이건 맞구나.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정직하게, 신하게, 공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판단력하는 그런 글을 읽고 취합하는 그 잣대가 공정해야 돼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떤 똑같은 글을 봐도 강조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 천차만차가 백인백색인 인간들의 현주소예요. 자, 이 미군정 사이에 발생한 것이 쟁의예요. 벌써 46년, 47년에 전국 쟁의부터 해가지고 대구혁명, 뭐 광주 문제, 특히 이제 1945년 들어와가지고 이미 북한에 다른 이름을 쓰지만 46년쯤 되면 이제 모든 거 대충 외형상 제거하고 김일성이 실권을 쥔 거예요. 유엔이 말하는 그런 식의 나라 형식의 언어랑 그런 조직도를 표시하진 않았을지라도 이거를 이승만이가 보고 정협에서 발언한 게 47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먼저 외형상 먼저 8월 15일에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뒤따라 금방 9월 9일 날 정부 수립을 한 거예요. 남한도 정부 수립이요, 북한도 정부 수립. 왜? 서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용어가 우리 정말 정부는 국가고 나라는 국이에요. 이거 하나만 좀 우리 잘 새겨도 많은 오해가 없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련만. 국가라는 일본 말은 정부예요. 정부. 국이라는 말로 우리를 나라를 표시해요. 국이. 미국 그러지 국가 그럽니까? 국가라는 말과 이 국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거 오늘날 이거 구분해서 쓰는 말이 거의 없어요. 나라라는 의미로 국가 쓰고 국자라는 말을 단 글자를 잘 안 써요. 일본 말로 애국할 때 좀 이런 거 쓰죠. 애국, 나라 사랑. 일본 한자에 이게요. 우리 한문 갖다가 여기 국을 썼잖아요. 국어라고 하지 국가어라고 합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나라 안에 있는 그 살림하는 행정부라고 할까? 그 좁은 면의 표현이에요. 정부. 그래서 행자 붙여서 행정부. 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 있어서 이걸 뭐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 이거 다 합쳐가지고 국민이 주인인 것이 국이에요. 국. 나라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근현대사 시각의 판단력이 엉망진창이에요. 남한 정부는 45년 8월 15일 날 섰고 북한은 9월 9일 날 섰는데 그러면 대한제국은 어떤 관들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온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양쪽의 시각이 어떠냐? 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이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맞춰가야 돼요. 아직 제가 알기엔 이것이 되지 있지 않고 있어요.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를,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를, 또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질시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현재는 대한민국에 있는 배달결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걸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부모들 고향은 평양 근처랑 황해도예요.
일사후퇴 때 잠깐 이제 나왔다 들어가려고 맨몸으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북한서 열심히 쭉 살았던 집이에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산천도 아주 좋은 곳, 뒤에 아주 산이 있고 앞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잠깐 나왔다가 왜? 미군이 저기 뭐 만주 북한 뭐 원자폭탄 터친다는 그 막 이제 삐라랑 그런 소문 듣고 그때 1951년 1사 후퇴 때 잠시 왔다 가려고 나온 게 아직도 못 가고 영원히 지금 못 갈 그런 것에 놓여 있는 거죠. 저는 북한을 가본 적도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0년 즈음 해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그 영인한 책을 보고서는 야 이거 완전히 별세계고 충격이 컸고 남한과 북한에 대한 생각이 폭넓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성경관도 달라졌어요. 서방 중심의 성경관에 얽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전 무슨 믿음을 무슨 한국식으로 한다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성경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 어떤 신학자, 어떤 뭐 세상 힘있는 나라가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거 저는 거부합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상이, 어떤 나라가 성경을 가지고 감히 좌지우지하면 그건 벌써 가짜예요. 사람이 불완전한데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서 배웠는데 제 자신이 대한민국도 잘 모르지만 반쪽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와 북쪽도 이렇게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많죠. 또 예리하게 봐야 되죠. 북한을 알아가면서 남한에 대해서 또 눈을 뜨는 것 아닙니까? 야 이게 발효된 것도 있고 속은 것도 있고 일본에 대한 관점, 미국에 대한 관점, 중공에 대한 관점, 소련에 대한 관점, 세계관이 완전히 정말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성경은 진리고 유일한 진리고 근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일제 때부터 연구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것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는 한국교회사 이런 엉터리가 정말 많은 거야. 대한민국 시각에 속한 기독교예요. 그럼 북한에서 볼 때 완전히 뭐 그냥 미국의 앞잡이 종교라고 비판하는 거라고요. 다 맞진 않지만 맞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배달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대한민국만 잘라놓고 보더라도 누구보다 정말 대한민국을 잘 알고 분명하게 처신하려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북한은 전혀 몰랐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머리에 뿔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부인, 남편, 아이들이 서로 그냥 감시해가지고 끔찍 못하는 아주 그런 막 그렇게 전 배웠으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까발리다 보니까 극단으로 나가는 게 바로 주사파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짝퉁 주사파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북쪽을 잘 모르고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 짝퉁 주사파도 여러 갈래가 있는 거예요. 친미적인, 친일적인, 중공적인, 친북적인 가지갈래라고요, 이게. 정통으로 최소 1848년부터 그 막스 엥겔스가 이 공산당 선언의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것이 나왔냐. 1600년대 영국 산업혁명 이후 200년 안팎된 이 역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계사의 문제예요. 이걸 전체를 또 통찰해야 된다고요. 만약 성경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잘 알면서 성경 자체 역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경 정본이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정말 성경이 됐는가 하는 거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전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원어 성경이 뭔지, 성경 번역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종교교육이 뭔지, 르네상스가 뭔지, 로마 카톨릭이 뭔지, 예수회가 뭔지, 초대교회가 뭔지, 신약교회가 뭔지, 구약교회, 이걸 제대로 안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정통이니, 뭐가 해방신학이니, 뭐가 주사파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다 갈려 있어요. 양극으로. 어정쩡한 사람도 있고, 어정쩡한 사람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결국 양극으로 갈라져.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갈라져요? 그럼 둘 다 다른 신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묶어서 무슨 세계 통합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조금 또 치우친 말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쟁의랑 4.3 사태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은 4.3을 반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장봉기라고 하고, 양극의 그런 역사 용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이제 3당 합당 있잖아요. 3당 합당. 3당 합당이 역사관에, 남북관에, 세계관에 아주 큰 수라장의 계기예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3당 합당에서 김영삼 정부가 흘렀고, 그 뒤 1997년부터는, 이건 1992년이고 김대중 정부가 섰어요. 그 다음 1988년 언저리 바로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가 3당, 그 뒤에 이제 3당으로 딱 이렇게 되고 해서, 이 1990년 전후, 이때가 바로 소련은 멸망되고 해체되고 이런 것이 된 거예요. 1990년 전후가, 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하고, 그 다음에 중공이랑 우리가 수결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북한에 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한 30년 남짓된 거예요. 한 세대가 됐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세대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마침 또 세계 막 그냥 괴질러다가 지금 예측 못하는 이 1990년, 이건 국내도 그렇지만 세계사의 문제예요. 한국도 가치관이, 전통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호적이 없어지고, 세대적 관념이 없어지고, 남녀 평등이 막 완전히 역전 사태가 돼버려가지고 미투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이게 이런 지금 수라장 가운데 형성된 사관, 역사관을 가지고 이 옛날에 1945년부터 1950년 전후 한 10년살이 이걸 판단해야 되니, 이게 지금 정권을 잡는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좌로 우로, 우로 좌로, 동으로 남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제주도에서 벌어진 그 무서운 사태, 전국의 노동쟁이랑 그 뒤에 다 남노당이 사주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진실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얘기가 안 돼요. 남노당은 뭐냐? 이것도 이제 미 군정의 시각이 있고, 소련의 시각이 있고, 자체의 시각이 있고, 리승만의 시각이 있고, 김구의 시각이 있고, 박헌영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문제예요. 일본 문제. 일본. 항일. 광복군들이 있잖아요. 항일. 소련에서, 중공에서, 그 다음 이 안에서 항일. 그땐 38선이 없어요. 예. 북쪽은 공장지대 아주 문명 있겠고, 남쪽은 곡창지대인데 다 일본에 털렸고, 지식은 아주 여기가 아주 많이 섰고, 제주도에도 이 일본과 가까워서 지식. 그 당시 일본은 좌파가 매우 강렬했어요. 소련과 가까운 쪽에 있고 멀리 또 이쪽과도 연계를 지으니까
미국과 소련의, 미국도 그 당시 막 그냥 메카시 그 선풍이 있어가지고 좌우 문제가 아주 역시 세계 문제로 복잡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 제 2차 대전은 어떤 면에 이념이 새로 정립되는 전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후 계속 지금까지 묘하게 지금 바뀌어왔고, 최근의 정부는 미국도 좌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 좌파라는 것도 각양각색이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저쪽 동유럽, 아니 저쪽 서유럽, 거기에 사회주의 사상이랑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상은 달라요.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판단해야지. 한쪽에 조금만 알아가지고 전체 흐름도 모르면서 문사철을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고민해보지 못했으면서 어떤 한쪽의 사람만 그런 책만 딱 봐서 극단적인 성향을 끼면 그건 자기 욕심쟁이에요. 이 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속을. 공평정대는 말뿐이에요. 정의를 사랑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말뿐이라니까요. 용어 속에 어떤 것을 전제한 그 평화느냐, 어떤 것을 전제한 통일이냐,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와서 무슨 뭐 포럼하고 토론하고 할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언론사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성경 가지고 속이는 양극이 있는 곳에 일반 우리 보통 신자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만만치 않고 세상은 한 통속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친일이 있어요. 북쪽에서 볼 땐 지금 이 항일 하는 것을 거역하는 친일분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공. 예. 일본에 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을 반대한다. 항일, 반공이 지금 남북의 외형상 슬로건이에요. 항일, 반공. 여기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그쵸? 예. 친미, 반미. 그러니까 항일, 반미, 반공, 친미. 이게 색깔이 다양해요. 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소련이라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 네 나라를 놓고 남북이 아주 수라장 상태예요. 북쪽은 어떻게 하든지 일당 독재건 주체사실은 뭐건 외형상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처리하고 좋은, 남쪽은 이게 4분의 1 상황이에요. 4분의 1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좌파 정부라고 하잖아요. 좌파 정부가 돼가지고 쟁이든 사산 사태든 다 이거 나라가 폭력을 했다고 2, 3년 동안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법률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나라가 폭력을 했다는 식으로 아마 지금 법률이 또 통과됐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한테 유공자로 하고 돈을 주고 있는 거야. 하나가 또 이게 빨치산 문제다. 이게 사상 한쪽에 치우친 왜곡된 사상이 섞인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남한의 그 이른바 좌파, 들리게 따라선 진보파, 다 이게 주사파에 속한 용어로 보시면 되고 급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한에 볼 때는 니네 친일 앞잡이들이지 않았느냐. 미국 군정이 와가지고 나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일 앞잡이들을 공무원으로 군경 검찰로 다 쓴 바람에 일제 때 못지않게 더 남쪽은 완전히 그것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한편은 맞지만, 그러면 북한은 친일분자가 거기 정부에 등장해서 또 공장에 그 기술 전환 사람 한 명도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전혀 없었고 단번에 속아낼 수가 없었어요. 몇십 년 걸렸어요. 지금도 그냥 가만히 속이고 있는 그러한 외국의 첩자가 북한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북도 계속 이제 저 첩자를 보내고, 이제는 다양해요. 무슨 해킹도 하지만 아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로 첩자 운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걸 지금 다 나라에서 군인, 경찰이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다 판결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서 구해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놓으니 지금 20대, 30대는 좌파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 그러면 북한을 잘 아냐면 북한도 잘 몰라요. 그냥 뜬소문 몇 개나 알고. 그러니까 원래 좀 유튜브 통해서 남북 사상전이 치열한 거예요. 이미 좌파가 이런 유튜브나 SNS 매체를 먼저 선점했다고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학습을 많이 해요. 바르든 그르든. 그런 면에서 그 사상이라든가 이 어떤 그 아주 단결력은 이 대한민국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 치우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양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을 놓고 지금 반공이니 항일이니 뿌락치니 그런 용어는 지금 나라가 지금 수라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면이에요. 여긴 분명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미군을 방을 빼라 그런 식으로 이제 짝퉁 주사파에 속하는 이 좌파 극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그거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국제 정치학을 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썰들이 있고 지난날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똑바른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알아들은 것도 있고 소련은 무조건 나쁘다. 미국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극단들 안 됩니다. 그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우리 일본에 편승했던 사람들을 부의 역적이라고 하고 그렇죠? 무조건 북한에 따른다는 주사파라고 하니 이거 양극이에요. 둘 다 사라져야 되죠. 사라져야 돼요. 남북에 이익이 되지 않고 주변 나라를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인기 있다고 뜬 사람이라고 그 사람 강의 좋다고 그렇잖아요. 전체를 통괄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없어. 부분일 따름이에요. 한쪽에 공을 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공정하게. 특히 우리는 성경을 놓고 지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관을 이런 세상 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똑바로 알아요. 세상을 똑바로 한다면 성경을 똑바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세상을 삐뚤어 알고 똑바로 알았다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똑바로 말씀 배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성경과 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이 겸해 손들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데 어떡할까? 그 가르침이 한두 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근현대사 13번째 시간으로 경륜과 세상 있기 쉬운 세 번째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십시오. 고민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깊은 생각과 사상을 잘 형성하시기 바라고 신자들 경우는 성경관이 핵심인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자체가 뭔가를 똑바로 하셔야 돼. 이거 하려면 문사철을 공부하셔야 돼. 문사철. 우리 언어부터 해가지고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을 서방 것과 견줘가지고. 예, 고맙습니다.